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시즌은 이미 시작한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인터넷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 잠을 잘 새가 없이 밥도 굶어가면서 지금 차를 끌고 이제 내일이면은 쉥겐 지역을 빠져나가서 터키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은 쉥겐 지역은 이제 90일이죠. 이쪽에 그리스도 쉥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는 EU 수출입 임시 허가증 규정에 따라서 EU 규정에 따라서 EU 국가들 내에서는 180일 동안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쉥겐은 문제가 없었는데 자동차가 지금 이제 180일이 5월 6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까지 차를 터키 쪽으로 빼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울에서 샹하이에서 마드리드, 런던 게이트웨이로 갔군요.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마드리드로 와서 우리 뚜벅이를 정비를 좀 하고 바로 스페인 내륙을 거쳐서 사라고사에서 바르셀로나로 내려와서 페리를 타고 어마무시한 페리를 타고 22시간 동안 로마 북단에 있는 도시까지 왔어요. 다시 거기에서 또 주화장창 내려와가지고 이태리 제일 남쪽에 있는 데에서 두 번째 페리를 타고 9시간 동안 또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북단으로 와서 지금 그리스 북단에서 산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큰 도시인 데살로니카 예전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주 그 선교 무대에 있던 에베소 그리고 데살로니카 이 전 지역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의 중심부에 있는 데살로니카 그리스의 아마 두 번째 큰 도시일 것 같아요. 아테네는 저 밑에 쪽에 있고 데살로니카는 지금 터키 가는 방향 쪽에 이제 곧 다와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더라고 여러분에게 재밌는 여러 가지 보고 느꼈던 것들, 여행에 정보될 만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앞으로 영상으로 몇 차례 거쳐서 정리를 해서 이제 터키 들어가서 짬을 내서 하나씩 순차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마드리드까지 일단 비행기 요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곁들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쌈박질을 해가지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죠. 제가 출국할 때가 4월 28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휘발유 값이 2,000원이 이제 막 넘어서 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다 들어보니까 비행기의 유류 할증료가 미국같이 최장거리 구간에서 116만 원이라고 그래요.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116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달러로 어마무시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그 비행기 요금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류 할증료가 너무 과하구나 싶어서 이 유류 할증료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fuel surcharge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 부가 비용이에요. 이거 항공비라든지 이제 기본 가격을 맨날 올렸다 내렸다 못하니까 기본 가격에다가 해상 운임이나 항공 운임을 그때그때 기름값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어쩌면 이제 국제적인 관행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항공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좀 특별한 관료적인 게 되게 많아요. 뭐 13단계인가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기본 항공료 플러스 유가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유류 할증료가 있습니다. 그 유류 할증료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다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국토 무슨 청이지 뭐 국토관리부인가 거기서 결정을 해요. 왜 기름값을 항공비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뭐 여러 가지 뭐 진유회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의 기름값을 나라에서 결정을 해요. 좀 특이한 제도를 좀 갖고 있죠. 우리나라 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거는 시장 가격에 맡겨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고 해서 항공사마다 더 붙이는 경우도 있고 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경쟁을 하거나 좀 심한 대도시 같은 경우를 취항할 때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자기네들이 좀 진을 빼더라도 내리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사들의 무슨 뭐 이익을 보장을 하는 건지 그 모든 그 기름 올라가는 것들을 국토청인가 뭐 국토과그 뭐 모시기부에서 전부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올렸다 관료들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제죠. 그래서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꼴보기 싫죠. 이건 아니다 싶은데, 왜냐하면 사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서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하여튼 뭐 시청이고 난 동사무소고 가봐도 눈이 튀어나오는 게 어마무시한 공무원 숫자를 갖고 있고, 또 경찰 수도 뭐 한번 동원하면 뭐 몇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제 월급을 주고 공무원 연금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면도 있지만은 너무 그 규제 일변도,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하게 규제 일변도로 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장 개입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행기 요금이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출발지가 우리나라,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적이 있는 모든 항공사들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스타일의 유류할증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외항사, 즉 외국 항공사를 타서 오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 런던까지 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마드리드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경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중국 남방항공을 탔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이구나. 동방인가 남방인가. 하여튼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샹하이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공항에서 자고, 그 이튿날 직항으로 샹하이 런던 게이트위크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시간 반 만에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에어 유로에어인가를 타고 또 마드리드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에서 중국 동방인가 남방인가 헷갈려, 동방인 것 같다. 동방항공으로 온 게 $322 US 달러. 그리고 이제 게이트위크 런던 공항에서 마드리드까지 $66 해가지고 약 $388에 왔어요. 물론 이제 이게 가방을 또 얼마를 여느냐에 따라서 또 다소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백팩 하나에다가 10kg짜리 보통 들고 다니는, 제가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캐리인 하는 러게지 가방 하나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총 대략 그 원웨이가 마드리드까지 약 37만 원, 4월 28일 날 충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110 몇만 원 하는 유류 할증료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적항공, 대한항공하고 그럼 국적사하고 외항사하고 뭐가 좀 다르냐? 저 여러 번 비행기를 타본 느낌으로는 일단 대한항공은 밥을 잘 줘요. 뭐 비빔밥도 주고 뭐 떡볶이도 주든가 라면도 주는 것 같아. 한국식으로 우리 입맛에 참 맞아요. 그런데 되게 직항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체크인을 할 수 있는 큰 뭐 25kg, 23kg짜리 가방도 이렇게 가방을 3개 갖고 들어왔어요. 짐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좀 득템이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직항이니까 좀 편리한 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유럽을 오는데 뭐 원웨이에 200만 원을 낼 거냐, 뭐 38만 원 내고 올 거냐면 저는 당연히 38만 원 내고 오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도 차이죠.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좀 비꼬는 얘기를 좀 하면은 비빔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양의 비용을 대야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오게 되면은 뭐 고생길이 아니에요. 직항 타면은 빨리 오니까.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 언어 문제라든지 입주소 문제 같은데 많은 이제 국적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도움을 주니까 나름대로 좀 편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 값이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왜 우리나라 비행기 값이 비싸냐 하는 것들은 그 많은 부분들이 이 관청에서 비행기 값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